공을 들여야 완성되는 건강한 먹거리 육포. 과정이 너무 많고 그만큼 힘들어요. 이 육포가 되기까지가. 작업자들의 세심한 손길 아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육포 공장. 육포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작업자들의 수많은 노력이 담겼습니다. 아주 극한의 추위만 골라다니면서 걸으니까. 뼛속까지 시린 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황태 덕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인데요. 또 해요. 바람 많이 불어도 해요. 인구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황태. 그 맛을 지켜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한편 겨울철 최고의 별미로 꼽히는 과메기. 고소한 맛을 위해 작업자들은 잠도 쫓아가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매일매일 해요. 쉬는 날 없이. 손가락도 많이 아프고 팔도 아프고. 1년에 넉 달. 과메기 공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는데요. 말릴수록 깊어지는 맛을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이곳은 육가공 전문업체로 식육 처리 기능사들이 한창 소고기를 작업 중인데요. 도축장에서 가져온 고기를 부위별로 먹기 좋게 자르고 분류합니다. 작업은 소고기를 꺼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소고기는 머리와 다리, 내장을 잘라낸 지육 상태로 4등분대에 들어오는데요. 예, 이게 4분 도체된 한 마리예요. 예, 이렇게 상체 2개, 뒷다리 2개. 이어지는 발굴 작업.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육류의 뼈와 살을 분리해내는 것으로 정교한 기술을 요합니다. 이렇게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다리를 뗄 거예요. 앞다리를 떼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지를 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등심을 뗄 거예요. 예. 그리고 보면 이게 돌려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비추리 그리고 여기 안창이 있어요. 소고기는 크게 10가지 부위, 작게는 39개 부위로 나뉘며 다양한 맛과 식감으로 사랑받는데요. 이를 위해 작업자는 잘 보이지도 않는 부위를 오직 칼과 손의 감각으로만 분리해냅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렇게 작업자의 손길을 거치자 우리가 즐겨 먹는 갈비, 등심, 양지 등 부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중 3.2kg밖에 나오지 않는 홍두깨살은 특별한 식품의 재료가 되는데요. 엉덩이살과 다리살, 우둔에 딱 붙어있는 부분인데 제일 살코기예요. 옛날부터 육포 하면 홍두깨살이니까. 홍두깨살을 건조해서 만든 육포는 쫄깃한 육질과 깊은 풍미가 특징인데요. 또한 고단백, 저지방이라 간식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입니다. 간편하게 즐기는 육포. 하지만 그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는데요. 경기도 군폰시에 위치한 육포 공장. 대목을 맞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홍두깨살. 이게 다 오늘 육포로 만들 양이랍니다. 요즘 명절 앞두고 나서 물량이 좀 늘어가지고요. 한 360kg?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작업 시간은 같은데 만들어야 할 양은 늘었기에 서둘러야 합니다. 육포 만들기 첫 단계는 홍두깨살 손질하기. 살코기로 이루어진 부위지만 소량이라도 근막과 지방을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근막과 지방이 남아있을 경우 육포의 맛과 식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살코기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가 전담으로 맡습니다. 이게 지방도 잘 깎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을 잘못 깎아내면 살코기도 같이 깎아내다 보니까 이거는 경력자만 저희가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질이 끝난 홍두깨살은 먹기 좋은 두께로 잘라줍니다. 360kg의 양을 똑같이 빠르게 잘라야 하기 때문에 세절기를 이용하는데요. 이때
육포의 두께는 씹었을 때 가장 맛있는 식감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에 찾아냈답니다. 저희 기준에서는 7mm 두께로 썰고 있어요. 네, 각 가공장이나 이런 데마다 좀 노하우는 있겠지만 저희 노하우로서는 7mm가 가장 최적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7mm 두께로 잘려 나오는 홍두깨살.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 냉동시킨 고기를 살짝 해동해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끝난 고기는 다음 과정을 위해 옮겨주는데요. 물을 받아 고기를 넣어준 후 핏물 빼기에 들어갑니다. 핏물 안 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물에 담가놔서 핏물을 빼야 냄새가 줄어듭니다. 물에 홍두깨살을 넣을 때는 한꺼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한 장씩 떼서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물속에 들어갔을 때 뭉치거나 붙어있지 않아 핏물이 잘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막대기로 계속 저어주며 홍두깨살 안에 있는 핏물 빼주기에 박차를 가합니다. 1시간 후 물을 빼자 핏물이 빠진 홍두깨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정도 색깔이 나오면 꺼낼 때가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물기를 빼기 위해 체에 옮겨주는데요. 고기가 물기를 먹어 옮기는 데 힘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채 위에 옮긴 홍두깨살에 물을 뿌리는 작업자. 남아있을지 모를 핏물을 씻어주기 위함인데요. 그리고 3시간 동안 남은 물기를 빼줍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면 텀블러라는 기계에 넣어줍니다. 그 사이 육포에 들어갈 비법 염지액을 만드는 작업자. 고기 냄새는 잡아주고 맛은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완성된 염지액은 홍두깨살이 들어가 있는 텀블러에 넣어줍니다. 골고루 섞어주기 위해 이 기계를 사용한다는군요. 다 넣은 후에는 입구를 밀봉하듯이 닫고 기계를 작동시킵니다. 그런데 호스 같은 부품에서 공기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고기를 약간 부풀려 가지고 그 안으로 염지액에 잘 스며들 수 있게끔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홍두깨살의 양념이 잘 배일 뿐만 아니라 작업 시간도 전에 비해 절반으로 단축된답니다. 20분 후 작동을 멈추는 작업자. 문을 열고 안에 있는 고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념이 골고루 잘 배었네요.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이 정도면 육포를 만들기 좋은 상태. 양념이 밴 고기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랩을 덮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데요. 여기까지 마친 홍두깨살은 바로 건조하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저온에서 숙성을 거쳐 육포 맛을 좀 더 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인데요. 24시간 숙성을 해야 됩니다. 하루 동안 숙성을 거친 홍두깨살은 체에 올려 접히거나 뭉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펼쳐주는데요. 모양이 흐트러지면 그대로 건조되기 때문에 최대한 펴줘야 합니다. 정성과 인내 없이는 할 수 없는 작업. 하지만 하나라도 허투루 할 경우 육포 맛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합니다. 옮겨주기가 계속되는데 이 트롤리 한 개에 가득 차면 어느 정도 무게일까요? 이 정도가 한 45kg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 2번씩 이렇게 한 번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물 한 번 마실 시간 없이 계속되는 작업. 끝나자마자 바로 옮겨줍니다. 다음 과정을 위해 도착한 곳은 건조실. 건조기 안에서 육포가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온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온으로 천천히 수분을 빼는 작업을 해요. 보통 저희가 한 60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70도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중간에 한번 또 빼는 작업을 해서 한번 더 뒤집어요. 골고루 이제 건조될 수 있도록. 육포가 건조되는 동안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작업자. 수시로 건조기 안을 확인해가며 육포가 잘 마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편 옆에 있는 작업장에서는 먼저 1차로 건조된 육포를 뒤집느라 바쁜데요. 이건 역시 앞서 했던 방법대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줍니다.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군요. 저희가 골고루 열이 가해지면서 건조가 되기 때문에 뒤집어줘야 됩니다. 이게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계속되는 반복 작업. 하지만 속도를 늦췄다가는 생산 물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건조기를 살펴보는 작업자. 끊임없이 육포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가며 5시간을 말려주면 홍두깨살이 육포로 재탄생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검붉은 색을 띠는 육포.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이렇게 육포가 되면 처음 홍두깨살이었을 때보다 부피가 60%가량 줄어듭니다. 하지만 부피만 줄어들었을 뿐 작업자의 할 일은 줄어들지 않는데요. 하나씩 담아서 다음 과정을 위해 한데 모아줍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완성처럼 보이지만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수분이 이게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수분이 이게 골고루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고른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육포. 여기에 기다리는 시간이 더해져 인내와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고집이 육포 맛을 완성시키는 것이겠죠. 숙성까지 마친 육포는 검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곳곳에 보이는 흰색 점들. 냉장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대체 뭘까요? 상온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 이렇게 하얗게 굳잖아요. 소기름이 그거예요. 소기름 떼어내는 거. 육포의 맛을 느끼하게 만드는 이런 기름은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온 숙성하면서 굳어져 올라오면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통과한 육포는 200g씩 진공 포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탐지기까지 통과하면 이제 포장돼서 소비자 앞으로 나갈 준비만 남았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었거든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근데 직접 제가 해보니까 수공 과정이 너무 많고 그만큼 힘들어요. 이 육포가 되기까지가. 그 비싼 이유를 알겠어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만들어준 육포. 그 뒤에는 작업자들의 정성과 고집이 있었습니다. 겨울 왕국으로 변해버린 강원도 인제군.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매섭게 몰아치는 칼바람까지 세상이 꽁꽁 얼어버렸는데요. 이곳에서 이맘때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황태인데요. 별다른 양념 없이 황태와 들기름만 넣고 끓여주면 시원한 맛이 일품인 황태국. 요즘같이 추울 때 먹으면 속이 사르르 녹으며
보양식이 부럽지 않을 정도랍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또 수치도 해소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새로운 힘이 나지, 새로운 힘이. 건강식품인 황태를 만들기 위해 한겨울에도 땀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이곳은 황태의 시작을 볼 수 있다는 공장인데요. 그런데 한켠에 뭔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안에 생선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대체 뭘까요? 작업해가지고 올 겨울에 이제 용대리 덕장에다 거는 거예요. 황태가 되는 거고. 러시아산 명태로 여기에서 손질 작업을 거쳐 덕장으로 간다는데요. 꽁꽁 언 동태를 해동하기 위해선 사람이 하나씩 펼쳐 놓아야 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무게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한 22kg. 무거운 돌덩이와 같은 상태. 워낙 무거워서 실수로 발 위로 떨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물을 넣어서 하루 동안 해동을 시켜줍니다. 해동이 끝난 명태는 할복 작업에 들어갑니다. 옆에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명태가 오늘 하루치 작업 물량이라는데요. 한 짝에 한 36, 7마리 되거든요. 네. 그게 40짝. 능숙하게 명태 배를 가르기 시작하는 작업자.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는데 국민 생선답게 버릴 게 없답니다. 명란, 곤지, 쑥 넣으면 곤지, 안 넣으면 알, 창란 젓갈 만드는 거. 명태 내장과 알은 다양한 요리 재료로 인기인데요. 젓갈로 담거나 탕을 끓일 때 넣으면 맛이 좋아서 빠지지 않고 쓰이죠. 내장이 제거된 명태는 덕장으로 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2마리씩 짝을 지어 끈으로 묶어주는데 간단하지만 양이 많아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비슷한 크기대로 선별한 명태는 한데 모아서 물에 세척해 주는데요. 명태 안팎에 묻어있는 불순물 제거와 소금기를 빼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두 번 넣고 흔들어서 빼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아이 우리 먹거리 밥상에 올라가는데 깨끗하게 씻겨야죠.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갑니다. 야는 어를수록 더 좋아하는 아야. 깨끗하잖아. 작업자의 노력 덕분에 깨끗해진 명태.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걸까요? 발 조심하고 미끄러워. 세척을 마친 수만 마리의 명태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냉동 창고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작업한 명태를 갖다 놓자 금세 가득 차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급냉 과정을 거쳐 얼리기 위해서라는데요. 급냉을 해야지 고기가 빨리 꽉강하게 세게 얼잖아. 영하 40도의 온도에서 14시간 동안 얼려줍니다. 동태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고기를 쳐보면은 오 딱딱딱 이런 소리 나잖아. 잘 얼게 되면은 짜그락짜그락. 이렇게 얼려진 명태는 대부분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용대리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황태의 70%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내설악을 끼고 있어 일교차가 크고 진부령과 미시령에서 불어치는 바람까지 있어 황태 만들기에 최적의 환경인데요. 반대로 작업자들에게는 극한의 환경, 칼바람에 눈조차 뜨기 힘듭니다. 하지만 추울수록 황태가 잘 되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영하 보통 한 17도 내려가면 이제 체감 온도가 한 27, 8도, 30도 체감 온도 바람 부니까 이제
오전 7시 명태를 가득 실은 트럭이 덕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망에 40kg, 총 60망이 실려 있는데요. 이게 다예요 오늘? 아, 더 와. 이게 갔다 또 와. 이 차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또 싣고 와야지. 워낙 무게가 나가다 보니 지게차에 실어 덕장 안으로 나릅니다. 됐어. 예전에는 사람 힘으로 그냥 날랐지. 지게차 없이 했어요. 지금은 인력이 많이 모자리고 그러니까 자꾸만 기계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명태는 상덕부터 올리는데요. 한 망에 40kg이나 나가서 성인 2명이 붙어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 하덕에도 망을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명태를 걸 덕대 위에 발을 디딜 판자까지 올리면 작업 준비가 끝납니다. 상덕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업.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언 명태를 계속 들어서 나무에 걸어줘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춥지 않아요? 추워도 해요. 바람 많이 불어도 해요. 네. 추위도 추위지만 덕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상덕에서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하는 동안에는 항상 긴장 상태로 일해야 합니다. 겨울이라 해가 짧아서 일할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하덕과 상덕에서 동시에 명태를 거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얼핏 봐서는 단순해 보이지만 어깨와 팔을 이용해 반복되는 작업이라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통증에 시달리는데요. 그만큼 고된 작업이죠. 걸고 난 이후에는 명태가 너무 붙지 않도록 간격을 조절해 줍니다. 이어서 덕대 사이 간격도 일정하게 맞춰주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황태 질을 결정짓는 작업이랍니다. 이거 한 칸인데 5개, 5개니까 여기 나무 같이 있는데 거기 안 말라요. 여기 조금 더 빨리 말라요.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줘야 바람이 잘 통해서 질 좋은 황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트럭 한 대에 실려있던 명태 양이 약 7,200마리. 이걸 다 걸기 위해선 잠시라도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걸고 또 걸어주는데요. 그렇게 오전 내내 작업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점심시간. 일부 작업자들은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는데요. 그런데 반찬이 우리 밥상 위에 오르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들은 태국인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다는데요. 4시 아침에 일어나 그래 반찬 해 가져와 먹어요. 아, 이모 아줌마는 있어. 그래 바쁘니까 그래 우리 밥 사 가져와요 점심. 우리나라 밥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쌉쌀밥이요. 여기 있어요. 물 담고 그냥 가져와 손으로 먹으면 돼. 먹는 방법은 달라도 일하고 난 뒤 먹는 밥은 누구나 그렇듯 꿀맛일 텐데요. 반찬과 함께 먹어 속을 든든하게 채웁니다. 그렇게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잠시나마 피로를 풉니다. 다시 시작된 오후 작업. 오전에 들어왔던 물량과 똑같은 양의 명태가 들어왔습니다. 추위 속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작업자들. 5개 주세요. 태국인들에게는 참기 힘든 혹독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추위, 바람, 눈은 최상의 황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기에 참고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아주 극한의 추위만 골라다니면서 걸으니까 일기예보 보고 날 나쁘면 아주 황태 엉망이지. 올해는 최상품이지. 그렇게 계속되는 작업. 명태를 쏟은 후 덕대에 널고 간격을 맞추는 일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단순 노동이지만 집중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망칠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렇게 합을 맞춰 일하다 보니 어느새 꽤 많은 명태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벌써 지기 시작한 해. 아직 작업량이 남아있기에 속도를 내봅니다. 이제 남은 건 800kg의 명태. 추위 속에서 계속 일하다 보니 체력이 바닥났지만 남은 힘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작업자들은 12월부터 3월까지 총 4개월의 시간을 황태 만들기에 쏟는데요. 추운 날씨를 견딘 명태가 황태가 되듯 이들의 꿈도 이곳에서 영들어 갑니다. 미마이 마더 뭐? 더 왔어요? 뭐. 끝. 네. 아, 레시피 탕이 되버네. 조심해요. 원 언니 바이바이. 황태가 이젠 바다 건너온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파 병원 가. 딴 아들 그래 학교 가는데 공부 가는데 돈 많이 들어가면 우리 한 달 돈 많이 보내. 그래 한국은 좋아. 일하는데 돈 많이 벌어요. 몇 년째야 우리 집? 네? 3년째야? 4년째야? 네? 우리 집에 이거 한 거. 산 5년 됐어요. 5년 됐어? 네. 많이 했네 네. 벌써. 그런데 걱정은 6년, 7년 됐어요. 네. 이렇게 걸어놓은 명태는 추위 속에서 수십 번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포슬포슬한 속살을 가진 황태로 재탄생됩니다. 식탁에 오르기 위해선 먼저 가공 공장을 거쳐야 하는데요. 노릇노릇하게 잘 말려진 황태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작업자. 작업할 물량을 한 곳에 모아두더니 갑자기 호스로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도 아니고 다 된 황태에 물 뿌리기라니? 세척을 아니고 이제 습기를 주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부드러운 황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틀 동안 수분을 준 황태는 두들겨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과거엔 홍두깨로 한 마리씩 두들겨줬지만 작업량이 많아진 요즘엔 타발기를 이용한답니다. 물을 안 주고 두드리면은 이게 다 부서져요. 이거는 수분 작업을 해야 이렇게 물을 잘 먹어서 이렇게 부서지지 않고 가루가 안 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황태 배 가르는 작업도 기계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데요. 모양과 크기가 다른 황태뼈와 지느러미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작업자의 손길 아래 모양을 갖춰가는 황태. 이 상태에서 바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기에 넣어 남아있는 물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건조가 끝난 황태포는 작업장으로 다시 옮겨져 크기별로 분류되는데요. 크기와 상태에 따라 6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고기가 이제 그 다음에 왕특대, 그 다음에 왕왕특, 최고 큰 고기. 그죠? 고기가 아주 좋고 왕왕특.
최고 큰 건 어디로 가요? 그리고 큰 것도 다 포장해서 선물로 나가요. 이거는 특대 제사포. 등 껍데기를 까가지고 제사포를 하나씩 포장해갖고 나가는 거고요. 제사포의 경우 껍질을 벗겨서 나가는데요. 이 작업 역시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서 단계별로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친구가 이제 지느러미를 이렇게 잘라주면 2단계로 가갖고 여기 제사포 이제 등에 칼로 이렇게 금을 거주는 거예요. 이렇게 금을 거주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제사포로 까는 거죠. 특히 명절이 있는 시기에 잘 나가는 껍질 벗긴 제사포. 그래서 지금 바빠요. 최고 바빠요 그때가. 설 차례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기 때문에 요즘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처리해야 할 황태 물량도 평소보다 많은 상황. 그래도 침착하게 껍질 제거에 온 정성과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나홀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손질이 끝난 황태포를 포장 중인데요. 이렇게 모아서 포장을 하는 걸 보니 뭔가가 떠오릅니다. 부채같이 생겼죠? 부채포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야 완성되는 황태. 이게 100%다 수작업이고 하나하나 이게 다 사람 손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격을 따진다 그러면은 사 잡수시는 분들은 그냥 거저 잡수시는 거예요. 어쩌면 황태는 추위를 이겨낸 사람들에게 겨울이 내려준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이곳에 겨울이 되면 찬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진한 바다향이 있습니다. 그 진원지는 바로 겨울철 별미 과메기인데요. 과메기는 옛날에는 정말 청으로 했는데 이제 청어 물량이 적다 보니까 꽁치가 대신을 했는데 식감 차이에서 꽁치는 약간 부드러운 맛이 나고 청어는 담백한 맛이 납니다. 이 과메기 때문에 겨울이 기다려진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요. 해풍에 꾸덕꾸덕하게 말려진 과메기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죠. 찍어서 이래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입안에 넣는 순간 쫄깃하면서 감칠맛이 폭발. 그 매력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고소하게 뭔가 감칠맛이 쫙 나면서 정말 뭐 한 번 더 가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쫀득하지만 쫀득하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름이 터지는 거예요. 등에서. 와, 이 담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겨울 별미 과메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찾은 과메기 공장.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과정은 과메기 재료로 사용할 생선 옮기기입니다. 보통 과메기는 청어 또는 꽁치로 만드는데 이곳에서는 뭘로 만들까요? 아, 냉동 꽁치네요. 내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해동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뭐 할복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동하기까지 하루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업할 꽁치는 하루 전날 이렇게 해동시켜 놓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만산 꽁치를 사용하는데요. 기름기가 풍부해 과메기로 만들었을 경우 맛이 더 좋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 꽁치 할복 작업이 시작됩니다. 과메기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내장과 뼈 그리고
머리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나중에 걸어서 말릴 수 있게 꼬리는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꽁치 할복 작업은 엄청난 집중력과 세밀함을 요하는데요.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할 경우 날카로운 칼날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은 칼질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하죠. 이때 갑자기 들어온 대표님이 돌아다니며 뭔가를 체크합니다. 지금 뭐 세시는 거예요? 박스 수요. 한 박스당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수를 확인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금량하고 맞춰서 월급이 지급이 되니까. 푸, 망, 롱. 오늘 박스 35? 네. 맞아? 네. 푸 35? 네. 망 35? 네. 오늘 수고해요. 네. 작업하는 박스 개수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작업량 체크가 매우 중요한데요. 비호야 오늘 몇 개? 20개 확인했다. 지인, 미나, 소연 다 20개? 네. 네. 여기는 초보방이에요. 여기 있는 방 20개씩 작업하고요. 저기 잘하는 작업방은 35개씩. 다르죠? 자금량이. 보통 초보자의 경우 하루에 85미 내외의 꽁치를 보통 20상자 작업하는데요. 몇 년 동안 이 일 했어요? 1년. 2년 됐어요. 반면 숙련자의 경우 하루에 85미 내외의 꽁치를 보통 35상자 작업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끝이 납니다. 6년 했어요. 6년. 작업 속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초보자의 경우 꽁치 한 마리를 손질하는데 깔끔하게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속도가 느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순살을 남길 때까지 걸린 시간이 15초입니다. 이번에는 숙련자. 시작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손놀림.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초. 대다수의 작업자들은 베트남 사람인데요. 박스당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밤새 일한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앉아서 정말 이를 악물고 합니다. 이게 손도 많이 아프고요. 어깨도 많이 아프고 하는데 밤새도록 12시간 앉아서 하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요. 다음날 아침에 바로 꽁치를 말리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가며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몇 시가 제일 졸려요? 일할 때? 2시, 3시 그때는 잠이 많이 와요. 2시가 넘어가자 여기저기서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작업자들이 보입니다. 버텨보지만 자꾸만 내려오는 눈꺼풀. 졸음 앞에 장사가 없는 건 똑같습니다. 이럴 때 커피만한 게 없죠. 밖에 바람 좀 들어가요. 잠이 와서. 네. 할복 작업을 하다 보니 추위가 고마운 순간도 생겼습니다. 춥네요. 근데 밖에 나오면 날씨가 추우면 깨져요. 잠이 안 와요. 초보자와 다르게 숙련자는 영화를 보며 잠을 쫓는데요. 영화 봐요. 하고 있어요. 안 자고 싶어요. 이렇게 일을 해야 오늘 주어진 할당량을 다 끝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로안 씨뿐만 아니라 다른 7명의 작업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마다 팔과 어깨가 아파도 묵묵히 제 몫을 다하기 위해 밤새 최선을 다합니다. 인내심과 책임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든 일인데 참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낼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주 여성들,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어느새 일을 시작한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쌓여있는 꽁치 박스가 치열했던 작업을 말해주는데요. 그리고 세척장으로 옮겨지는 손질된 꽁치. 안녕하세요. 네. 끝났어요? 네. 수고했어. 네. 하루 중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청소해요. 청소 집에 가요. 작업장 청소까지 해야 일이 끝납니다. 박스를 가져가서 밖에 놔두면 어느새 떠오른 일출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기에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이제 퇴근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박스를 옮기더니 꽁치를 꺼내는 작업자. 왜 펼쳐놓는 걸까요? 오늘 4시 와서 작업해요. 좀 누웠어. 그렇게 고단한 하루가 끝이 납니다. 지금 기분이 없어. 그냥 좀 힘들어요. 네.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다음 과정은 손질된 꽁치 세척하기. 먼저 작업에 앞서 수돗물과 바닷물 2가지 종류의 물이 준비되는데요. 이렇게 2번에 걸쳐 세척해줘야 육질에 탄력이 생기고 핏물이 빠져 맛이 좋아진답니다. 바닷물로 세척을 하고 수돗물로 헹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시부터 시작하면 한 8시쯤에 끝나요. 탈복 작업만큼이나 세척 작업도 까다로운데요. 꽁치라는 생선 자체가 살이 무르고 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육질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속에서 소량으로 조금씩 씻어서 건조대에 갖다 거는데요. 네 시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꽁치를 건조대에 걸어도 이후 작업이 중요한데요. 꽁치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간격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기에는 막 여는 것 같지만 이렇게 겹친다거나 이렇게 겹치면 2마리 다 폐기를 해야 돼요. 이 붙는 부분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르지가 않고 고기가 상해요. 냄새도 나고. 거는 작업이 끝난 꽁치는 해가 뜨자마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차가운 해풍에 말려줍니다. 과메기는 보통 북서풍이 불고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사이에서 자연 건조시킬 때 가장 맛있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해풍에 말리는 것을 고집한답니다. 이렇게 배를 갈라 2등분해서 말리는 것을 배지기 과메기라고 하고요. 통째로 새끼줄에 엮어서 말리는 것을 통과메기라고 합니다. 이 통과메기가 전통 방식의 과메기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이러니까 밖에 내는데 영하 4도 5도 되면 얼어버려요. 엮어놓은 거는 추워도 얼었다 녹았다가 되는데 이 배지기는 얼면 황태포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말린 과메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를 선보이는데요. 색도 점점 짙어져 검붉은 색깔에 가까워집니다. 낮에 해풍에 말리고 저녁이 되면 장소를 바꿔 실내에서 말려주는데요.
과메기 자체가 습기에 취약해서 이렇게 안팎에서 30시간을 말려줘야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껍질을 벗겨주는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먹었을 때 질긴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수작업으로 벗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 많이 아프다는데요. 매일매일 해요. 쉬는 날 없이. 손가락도 많이 아프고 팔도 아프고 아침 되면은 손이 부어가지고 안 모아져요. 힘들어요. 작업자가 공들여서 만든 과메기는 전국으로 판매돼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도매업소에서 판매하려고 오다가 방금 들어와가지고요. 좀 이따가 화물로 나갈 거예요. 수산시장으로. 인기에 힘입어 날마다 계속되는 과메기 택배. 이제 오늘 작업도 끝나는 걸까요? 아, 끝이 어딨어요. 이제 또 시작인데. 계속 반복입니다. 좀 있으면은 또다시 활복 작업 시작하고요. 또 포장도 해야 되고요.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연속입니다. 반복되는 연속.